네, 안녕하세요. 멋진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기능성 영양 보충제를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항산화 작용, 또 면역력, 또 활성산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영양제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어떤 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와 항산화 작용의 어떤 그런 원리, 그런 메커니즘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들어두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로 비롯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활성산소를 예,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 작용이다.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작용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제품이 왜 항산화 작용에 잘 어울리고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딱딱하고 살짝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게 되면 제품을 권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초를 좀 알게 된다, 이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물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자, 아마 고등학교 시절로 살짝 좀 이렇게 시간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얘기 좀 떠올리는 것들이거든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원소라고 합니다. 종류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카운트할 수 없어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조차 다 뭐의 종류다? 맞습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얘가 바로 요 네 가지가 어때요? 원소라고 하는 것이고, 이 네 개로 어떻습니까? 물질의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은 요 네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 인간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도 따져보면 요 네 가지 물질로 되어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인체 내에서 요 네 가지 물질이 90%를 차지하고요. 기타 한 6%, 6%,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는 미량 원소가 약 4% 차지해서 요 100%로 사람도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의 기본을 이루는 근간이구나. 종류다 보니까 셀 수는 없구나. 그 근간을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구나.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원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원자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 원소라고 하는 물질의 아주 작은 입자 혹은 알갱이, 입자하고 알갱이다 보니까 어때요? 셀 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셀 수 있기는 한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화학적, 물리적 반응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한 개로 이루어져 있겠죠. 역시 여기에도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원소이자 원자에 속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분자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 원자가 두 개 이상 합쳐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O가 산소이긴 하는데 산소를 표시할 때 그냥 O로 표시하지 않고 뭘로 표시해요? O2로 표시하죠. 이거를 우리는 산소라고 보통 불러요. 그죠? 기체 산소. 자, 수소도 그냥 이것도 수소지만 수소를 표현할 때는 분자 구조로 표현할 때는 H2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원자가 두 개 이상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을 분자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이 분자가 비로소 어때요?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로서 영향을 미치거나 작용을 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뭔 일을 못 이루어요.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작용을 할 수 없다고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분자화된 물질을 통해서 생명체를 가진 인간 혹은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쉬운 예로 제가 이런 아주 머리 복잡한 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몇 번 강의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탄소 6개, 수소 8개, 산소 6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즐겨 먹는 오늘 아침에도 먹게 될 맞습니다. 비타민 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탄소 27개, 수소 44개, 산소 1개. 요게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서 분자 구조를 이루어서 얘가 뭐가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콜레칼시페롤. 기억하시나요? 콜레칼시페롤이 뭔지? 맞습니다. 천연 비타민 D3를 얘기합니다. 얘가 비타민 D3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탄소 59, 수소 90개, 그리고 산소 4개로 만들어진 이런 분자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얘가 뭐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신장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영양소들도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원자들이 몇 개씩 모여서 분자를 이루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 물질을 만들었다. 그 물질이 어떻습니까? 분자화되어 있으면 사람의 인체에 뭘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화합물은 분자가 모여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데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화된 것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H2O죠. 가수 H2O 말고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 이렇게 분자를 이루었는데 어때요? 완전히 물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과학 시간이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맞습니다. 사람의 몸도 결국은 이러한 물질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다 보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다른 거죠. 어쨌든 육체는 다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자, 굳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활성산소하고 항산화하고 질병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원소고 원자고 분자고 화합물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몸도 이런 원자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때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맞습니다. 세포에 의해서 산소와 포도당,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세포에 의해서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으로 뭘 만들어냅니까? 맞습니다.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으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뭘 만들어낸다?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산소와 포도당의 분자식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포도당을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 우리가 마시는 산소, 우리가 먹는 포도당, 음식물이겠죠. 대부분. 이것들도 결국은 뭐로 되어 있다? 맞아요. 원자들이 모여서 산소가 되는 거고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모든 만물의 물질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두 개가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어디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전기 돌려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ATP 만들어내서 사람은 뭘 유지한다? 생명을 유지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게 세포라고 얘기했고 세포가 우리는 굉장히 작다고 알고 있죠. 자, 맞아요. 세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근본 단위는 원자예요. 세포가 이 정도 크다면 그 원자는 점 하나 정도? 이 점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 하나 해당되는 이 원자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그림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원자입니다.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린 것뿐이지 세포보다 더 작은 게 원자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절대 보이지 않겠죠? 자, 하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했어요. 확대했더니 원자를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맨 센터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투 트랙으로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로 도는 것처럼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원자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 트랙들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극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몇 개입니까?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꼭 2개, 6개는 아닌데 어쨌든 짝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짝수를 이루고 있어야 얘들은 뭘 찾습니까? 예, 안정감을 갖는 그런 원자들이 됩니다. 원자가 안정감을 가져야지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전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원자들은 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작용들이라 하면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전자가 짝수를 이룰 때 안정감을 갖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를 잃게 되는 일들이 사람 몸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이 전자가 이렇게 손실이 된 거예요.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맞습니다. 작용하는 전자가 손실이 되어서 마이너스 처리된 거예요. 즉, 홀수를 이룬 거죠. 맞습니다. 홀수가 되고 전자를 잃게 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주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좋은 의미에서 주거니 받거니고요. 나쁜 의미에서 내 것을 찾아오거나 뺏어오거나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어때요? 이런 원자의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고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건데 우주 만물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떻게 건강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는 맞죠? 사람의 몸에서는 물질의 이동, 결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의 이동, 결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세포이니까. 하지만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예, 큰 그림으로 그렸던 이런 원자들이라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죠. 맞죠? 얘네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포도 살아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몸에서는 이동, 결합, 반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맞습니다. 세포와 조직을 통해서 혹은 세포를 통해서 조직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신진대사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진대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늘 얘기했던 얘를 만들기 위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진대사 과정 중에 완벽한 신진대사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100% 완벽한 신진대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예, 전자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주의 이치예요. 우주의 원리이고. 자,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대사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환경 가운데, 세대 가운데, 시간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요인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라이프 스타일이 망가진 것, 식생활이 무너졌다거나 과한 운동을 한다든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든가 산소 소비량이 많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완전 대사가 더 증가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만 해도 이런 물질의 이동, 결합, 반응은 일어나고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뭐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왜? 에너지는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으로 세포에서 만들어지니까. 산소를 마시지 않고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불완전 대사 요인들로 인해서 맞습니다.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너스 상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때 산소는 전자를 잃고 맞죠? 이동, 결합, 반응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빼앗아오니 니잘랐다 내잘랐다 하면서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작용은 전자에 의해서 작동하므로 자 빼앗기고 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홀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사과의 갈변이에요. 사과 딱 쪼개놓고 조금만 있으면 바나나 딱 껍질을 까놓고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누렇게 갈변되어 버리죠. 색깔이 변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변에 있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산화가 일어나는, 녹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쇠로 얘기하면. 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물질의 이동 결합 반응이고 전자들의 빼앗기고 얻어오고 다시 빼앗아 오고의 작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몸에도 이런 갈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갈변 현상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일어나는 모든 중심에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포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인체는 세포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포의 그림 단면도거든요. 세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됐으면 자,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 산소를 우리가 유해산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불안정해서 못 견디고 나쁜 역할을 하게 된 산소를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불안정해져 있는 산소 원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세포를 마치 공격할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의 총칭을 활성산소라고 얘기하고 이 활성산소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프리 레디컬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직역하면 과격하다, 급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가 프리가 붙었으니까 과격하고 급진주의적인 게 아주 자유로운 상태니까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는 지멋대로 노는 놈, 지 마음대로 노는 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자, 활성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들은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해서 자기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세포로부터, 다른 산소 분자로부터 자기가 빼앗긴 이 전자를 뺏어 와서 일단 자기부터 살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빼앗아 와서 자기부터 다시 짝수를 이루어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산소 분자, 즉 세포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빼앗아 오는 거죠. 이게 활성산소가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활성산소의 주거니 빼앗거니 티격태격 전쟁을 치르면서 어땠습니까? 우리 세포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사람 몸에 5천 개의 암세포가 발생해요. 매일같이. 누구 때문에? 이놈 때문에. 활성산소 이놈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걸릴까요? 이렇게 생긴다는데 인체에는 방어막이 존재합니다. 자, 세포가 공격을 받고 하루에도 5천 개씩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손상을 입고 또 타격을 받는 이 상태를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질병과 노화의 주범, 그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차가 달리려면 시동을 걸고 기름이 있으면 차가 달리게 되죠. 자동차가 달리면 필연적으로 매연가스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차는 좀 매연이 덜 나오고 오래 있는 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맞죠? 그 차이일 뿐 매연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많이 만들어지느냐 적게 만들어지느냐의 차이일 뿐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적게 만들어지게 하게끔 하면 좋은 거고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때요? 적절하게 커트시키거나 처리하거나 중화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으면 훨씬 좋겠네요. 그러면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전자를 빼앗긴 활성산소로부터 빼앗긴 이런 세포들은 자신들의 기능이 손상이 되거나 세포 변형이 되거나 나쁜 세포로 변하기 쉽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오랫동안 되면 이제 만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손상을 받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저 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세포로 변화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나쁜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 어때요? 네, 나쁜 친구 되는 겁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지만 세포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죠. 공격이 있지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만 적절하게 어떻습니까? 커트시키거나 막아주거나 중화시켜주는 일들이 있으면 그만큼 질병으로부터 더 덜 노출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역시 세포가 하겠죠. 어디선가 빼앗겼던 전자를 빨리 되찾아와서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pH 농도 수준, 체온 이런 데에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기본의 수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어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에 특화되어 있어요. 신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죠. 자,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세포가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손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중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적절하게 작용하는 물질이 뭐다?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항산화 효소도 물질 하나의 물질일 뿐이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활성산소의 적이자 세포의 아군인 거죠. 우군인 거죠. 가장 가까운 우군인 거죠. 세포가 활성산소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기진맥진 맥을 못 주고 어메 나 죽네 하면서 나 이제 이렇게 하면 나쁜 세포도요 못 살아요 할 때 우군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우군이 딱 나타나서 이게 풍부하면 우리가 또 이런 풍부한 음식물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섭취해주면 이 항산화 물질이 누구를 살린다? 셀이라고 하는 세포를 살려낸다. 그래서 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얘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때 손상된 세포에게 스스로 전자를 건네거나 사전 차단, 그죠? 및 산화된 세포를 빠르게 중화, 복원, 보호하는 이런 주된 물질을 총칭하여 맞습니다. 항산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산화 효소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효소와 활성산소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두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산화는 사과가 갈변되는 것처럼 산화되는 것을 저항해주는 그런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효소가 어떤 것들인지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이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화학 반응의 모든 촉매 역할을 관장하는 게 그냥 편하게 효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소는 두 가지죠. 소화효소, 제가 늘 얘기하던 아리프락셀, 소화효소,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는 5가지인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촉매작용하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대사효소, 소화효소 말고 대사효소는 3,000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대사효소가 적절하고 잘 해야 생명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겠네요. 중요도로 보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효소라는 것은 세포에서 매우 중요한 분자이고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이다. 자, 그리고 사실상 모든 세포의 기능에 관여한다. 그리고 하루에 쓸 양과 평생 써야 될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항산화 효소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다. 20대에 극점을 치고 40대에 50%로 급감하고 60대에 90%까지 급감하고 80%는 거의 소멸하는 거죠. 뭐가? 항산화 효소가.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들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혹은 조금 더 되면 이렇게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항산화 효소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때요?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몸에서 저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몸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산화 효소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극복하려면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속에 적절하게 공급해주면 이 감소량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산화 효소와 같은 이런 물질을 잘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산밭에 식물 잘 키워서 완전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오직 자연으로만 산성비도 맞지 않게 하면서 토양도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 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영양소만 내가 쭉쭉 빨아낼 수 있는 완전 저분자 형태로 빨아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가장 잘 흡수되고 생체 이용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최상의 제품, 최고의 제품, 안전하면서도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삶이 편한 거죠. 자, 이런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영양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이토케미컬. 식물 내재 영양소, 자연으로부터. 그죠? 파이토케미컬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그죠? 우리 유기농 슈퍼그린, 슈퍼레드, 그 다음에 E3. 이런 것들은 정말 파이토케미컬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이토케미컬의 덩어리들. 그죠? 자, 이런 파이토케미컬 비타민 계열들, 미네랄 계열들, 오메가3 지방산 계열들, 비타민 Q, 비타민 B군 계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항산화 효소 물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가 아주 나쁜 녀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적을 알아야 어때요? 백전백승이니까 도대체 이 활성산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밝혀진 활성산소 4인방 4대 활성산소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슈퍼옥사이드, 이름도 겁나게 어려워요. 슈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일중항산소, 싱글렛 옥시건, 그다음에 수산화 라디칼, 하이드록실 레디컬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4대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때요?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이 4대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암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은 활성산소들을 전담해서 1대1 전담 마크에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효소가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 O2-로 되어 있어요. 활성산소조차도 어때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 모든 만물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아시겠죠? 자,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나쁜 활성산소 가장 광범위한 활성산소인데 어떻습니까? 체내 전담 효소가 있어요. 그 전담 효소를 뭐라고 부른다?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말은 더 어려워요. 자, 이런 효소가 우리 몸에 애초에 있어요. 자, 있지만 이 효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구리망간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과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얘네가 있으면 이 슈퍼옥사이드를 더
활성화시켜주고 스위치 역할을 해서 이 SOD가 더 활성화되어 이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KO 펀치 날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활성산소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수소 2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는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과산화수소를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 청소할 때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 같은 거. 그런 게 과산화수소예요. 이게 우리 몸에 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몸을 잘 청소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 악영향을 미치겠죠. 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 좀 강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를 전담 마크해주는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누구다? 바로 카탈라제 혹은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애초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카탈라제도 우리 몸에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철분은 비타민 C의 흡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철분과 비타민 C가 적절하게 있어주면 카탈라제 활성화에 좋습니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이 항산화 효소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 코엔자임 Q10, 잘 못 들어봤지만 알파 리포산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전에 프로틴, 통으로 되어 있는 프로틴 있었을 때 알파 리포산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 이런 영양소들이 어때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이 아이를 적절하게 중화시켜주고 커버해준다. 어떻게 중화시키냐면요. 이거를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산소 하나를 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H2O가 되어버리잖아요. 물로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물이 돼버리면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면 그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악질 활성산소가 있는데 일중항산소라고 해가지고 얘는 아쉽게도 체내 전담 효소 이거야 라고 하는 효소는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일중항산소도 MVP라고 하는, MVP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없는 말이에요. 외우기 쉬워서. MVP, M자는 미네랄, V는 비타민, P는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이런 미네랄, 비타민,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고급 영양소들을 통해서 일중항산소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일중항산소는 쉽게 말해서 자외선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라든가 피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에 보면은 UV 차단제 뭐 이렇게 있던가요?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자, 이런 일중항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에는 역시 파이토케미컬, 뭐 예를 들어서 아스타잔틴이라든가 카로티노이드 계열, 라이코펜, 우리 남성 멀티비타민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B군 중에서 B1, B2, B7 이렇게, 그다음에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이런 영양소들이 일중항산소를 중화시키거나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수산화 라디칼이 가장 아주 나쁜 놈인데 최악의 활성산소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중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체내 전담 효소는 없는 상태이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역시 MVP, 고급 미네랄,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수소수가 아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산화 라디칼은 쉽게 말해서 세포막이라든가 점막, 내분무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을 산화시켜서 세포의 괴사를 초래하는 게 뭐다?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역시 얘도 고급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C, 셀레늄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 미네랄제 이런 또 지질이다 보니까 고급 오메가3, 코엔자임 Q10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을 통해서
중화시킬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 항산화 물질을 내가 섭취한다는 것이고, 좋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유 불문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를 제때제때 커버해주고 없애주는, 중화시켜주는 이 작업을 통해서 질병의 90%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